관련해서 하는 OT랑 그다음에 공통수학 2 내용으로 개괄적인 설명 진행하는 OT 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완전 다 처음 오신 수업 학원에 온 건 아니기 때문에 거진 다 비슷한데 조금 이번 학기부터 차이가 있는 부분 위주로 설명을 할게요. 일단 공통수학 2가 있고요. 여기는 한국 수업을 합니다. 시간표는 동일합니다. 5시부터 6시 10분까지 수업하고요. 6시 20분부터 7시 25분까지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7시 35분부터 30분 동안 8시 5분까지겠죠. 여러분들 테스트실에서 이동해서 테스트 보는 것까지 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바로 와가지고 8시 30분까지 이제 오답을 하잖아요. 그 시간 자체는 달라지는 게 없는데 오답을 할 때 오답용에다가 다시 풀잖아요. 우리 그죠? 오답용에다가 가다만 채점해서 다시 푸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 오답 정리를 본인 시험지에 하려고 하거든요. 이번 학기부터. 주말 테스트도 그렇고 1 테스트도 그렇고. 그래서 오답용에다가 따로 푸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틀린 문제만 체크를 해서 저한테 줄 거예요. 이렇게 체크를 해놓으면은 뭐할 때? 예, 저는 필요하면 다시 풀릴 겁니다. 그 체크된 문제들만. 그 다음에 그러면은 오늘의 오답은 어떻게 하냐? 오늘의 오답은 교구 선생님이 채점된 시험지를 갖다 줄 거예요. 그거에다가 여러분들이 막 썼을 거 아니야. 1번 문제 있고 정답칸 있고 이렇게 해서 썼을 거 아니야. 그게 틀렸으면은 예, 파란색 펜으로 무조건 그 시험지에다가 오답을 할 거예요. 오답 정리를 예, 다시 풀어보는 거 플러스 예, 이제 다 오답용 똑같이 해설지 제공되니까 비교해서 예, 쓰는 거를 채우고 그런 식으로 오답 진행을 하는 거에 약간 차이가 있고 이때 되면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어떻게 오답하라고. 그래서 제가 오답용은 걷어갈 거고 파란색 펜으로 오답 정리를 하신 거를 여러분들이 들고 가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학기니까 내신 대비 기간이 있을 테니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지금 오늘 8월 20일에 개강을 해서 네. (8월 25일) 27일 이렇게 다음 주에 화목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9월 1일 거야 제가 이렇게 되는데 그 우리 학원에서 8월 28일부터 9월 23일까지가 내신 대비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수업을 하고요. 그 월수금반 학생들은 금요일이거든요. 금요일부터 할 건데 우리는 목요일까지 어쨌든 주말 테스트를 봐야 되니까 보고 그 다음 주에 화요일에 왔을 때 이제 할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3주밖에 안 되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그래도 상당수가 이 뒤에 시험을 보는 거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시험 날짜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 다 10월에 보는 한 명 빼고 다 10월에 보더라고요. 어떻게 할 거냐? 9월 28일부터는 우리가 선행을 시작을 해요. 하는데 반 인원 구성상 하긴 할 건데 많이 나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맞추면서 학원에서 하라는 것도 제가 좀 이렇게 학원에서 이렇게 하세요 하면 좀 따라야 되거든요. 8월 28일부터 바로 내신 대비가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29, 30 이렇게 시험 보는 학생들도 있고
다음에 6, 7, 8 뭐 시험 보는 학생들도 있고 만약에 빠지는 날짜에 대해서는 보강을 해드릴 거예요. 시험 날짜에는 빠지게 될 텐데요. 그 전에는 그냥 수업 진행을 할 거고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수업 진행은 판소식 수업으로 하는 거는 여기 해당 날짜에 맞춰서 할 거고요. 개별 시험까지는 보강이나 아니면 숙제 이런 거는 이제 따로 잘 만들어서 잘 안내를 해서 잘 이때까지 중간고사 완료를 시키겠습니다. 직보는 항상 전날 수학시험 전날 2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학원이나 다른 과목 겹치는 게 있으면은 미리 상의를 하시면 돼요. 월요일날 시험 본다. 일요일에 일요일. 근데 사실 그래서 지금 추석도 막 껴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다지 이 뭐라고 해야 되지? 이 수능 내신 대비 기간을 구분을 딱딱 자르기가 힘들어요. 그냥 학원에서 이렇게 안내를 할 건데 이거 시험도 사실 이렇게 자르는 이유는 시험을 뭘로 볼 것인가 때문이거든요. 다음 주까지는 공통수학 2 내용으로 시험을 보고 9월 추석 전까지는 중2 내용으로 시험을 본다. 이렇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시 30분까지 제가 오다 잘 파란색 펜으로 모든 걸 다 썼는지 확인해야 이제 밥 먹게 해줄 거예요. 됐다 하고 이제 이제 이 정도만 됐다 이런 거 없어. 그냥 무조건 다 하고 가. 하고 이제 8시 55분부터 항상 안내했던 대로 마지막 10시까지 수업을 듣고 귀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당연히 시험을 봅니다. 근데 이게 원래 유닛 테스트는 전 시간에 배운 내용을 시험 보는 건데 전 시간이 없잖아. 오늘 배운 내용으로 시험 볼 거예요. 네. 오늘 배운 내용으로 도수학 2 내용으로 시험 봅니다. 안 어렵게 냈어요. 최대한. 처음 배웠으면은 이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정도의 활용을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설명할 게 있나? 궁금한 거 없지? 없을걸? 없어. 수업할까? 네. 아니면 빨리 궁금한 걸 좀 더 만들어내. 수업을 좀 더 지연시키고 싶으면 궁금한 거라도 만들어내. 뭐? 그 시험 가치점 가치점 알려주는 거예요. 가치점을 확인할 건데 번호 체크만 하고 바로 저한테 오답용을 주실 것이고요. 실제 이렇게 되면 대답 안 해서 지금 얘기 중이잖아. 얘기 중이면 아직 손을 들면 안 돼. 실제 오답 쓰는 거는 시험지를 받고 나서야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 시간 동안 만약에 뜰 때 저는 과제를 미리 시키거나 그렇게 할 겁니다. 놀게 하진 않을 거예요. 시험 이제 오답용에 다시 푸는 건 없어요. 받은 시험지, 여러분들이 풀었던 시험지에 체크하는 거를 오답용으로 진행할 거예요. 이제 그걸 모아가지고 이제 너무 나중에 뭐 분다 싶어 싹싹 모아가지고 다시 풀어라 하고 준비하고. 또 뭐? 9월 29일 때 시험인데 그럼 9월 28일 때 빠질 수 있나요? 9월 28일은 화요일이 아니라 월요일이고요. 9월 29일은 빠지겠죠. 어쩔 수 없이. 다음날 시험이니까. 그거는 빠져야죠. 네. 영상을 일단 보시고 한번 보강을 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10월 둘째 주가 6, 7, 8 여기 그럼 3명이 빠지는데 2명만 데리고 수업을 해야 되는데 하긴 할 거예요 수업을. 어쨌든 네 보강은 제가 알아서 잘 하면 되니까 여러분과 제가 수업을 안 할 수는 없어서. 또 궁금한 거 없죠? 10월 1일 때는 10월 1일? 수업해요? 10월 1일이요? 10월 1일. 목요일인가? 10월 1일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사실상 수업은 아닌가? 예, 화목반은 네, 추석 연휴를 제외하고 빠지는 날이 없네요. 야, 화목 이틀밖에 주에 이틀밖에 안 나는데 뭘 빠지면 어떡하게. 네, 뭐 월요일이나 금요일 이런 때는 수업 없는 날짜가 있는데 우리는 날짜가 없습니다. 화목사. 안내해주세요. 네, 뭐 주말 테스트 50점 미만은 필수 보강인 거 여러분들 다 아실 거고, 근데 이제 50점 미만이 아니더라도 부를 거예요. 불러서 뭐 과제를 해라. 과제를 뭐 미리 하고 싶을 수도 있고, 좀 더 관리가 필요할 수도 있고, 예,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물론 상의를 적절하게 해볼 겁니다. 50점 이상이라. 근데 50점 미만은 예, 상의하고 말 것도 없이 무조건 토요일 날부터 이렇게 불러가지고 하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과제. 그리고 이 토요일 날 부르는 기준에 과제가 안 되어 있는 것도 와서 시키는 거. 그냥 일단 불러서 하루 종일 시켜. 하루 종일 시키고 확인받고 가기. 그러니까 숙제를 안 하면 딱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예, 무조건 그렇게 진행할 거기 때문에 예, 안 오고 싶잖아? 안 오고 싶잖아. 숙제를 해온다. 숙제를 근데 어떻게 해온다? 잘이요. 잘의 기준이 뭐야? 잘의 기준이 뭐야? 숙제를 내가 냈어. 몇 번부터 몇 번까지 풀고 끝이야? 왜 끄덕거리지? 왜 끄덕거리지? 네, 문제를 풀기, 채점을 하기, 네, 틀린 거 오답까지가 세트야. 역시다. 왜 자꾸 풀어오기만 하면은, 그래, 알았어. 풀어오기만 하면은 요거는 토요일 날 오전 한 10시, 9시에 부를까봐. 10시 안 된다? 9시 냅다 부를까봐. 일찍 학교처럼 일찍 일어나. 학교 오듯이. 그러니까 9시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채점을 해오면 돼. 채점을 해오고 틀린 문제를 확인해서 해설을 채점만 하고 오답을 하나. 오답을 해와. 문제 푸는데 시간 들이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뭐 해설지를 참고하지 있으면 정석에 있는 모범 답안을 참고하시든 체크는 해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예 비워오는 거는 솔직히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해설지를 걷지도 않는데 왜 걷지 않을까요? 필요하면 보라고 안 걷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답 칸 구분하는 거. 왼쪽 칸에만 쓰고 오른쪽 칸에 남겨두세요. 그리고 좀 구분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오답을 거창하게, 물론 제일 좋은 게 틀린 거를 채점 받고 뭐 맞았다, 틀렸다, 다시 풀자, 이게 제일 당연히 베스트인데, 그렇게 해서 내가 실수했네요 간단히 보는 게 있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몰랐던 거는 뭘 해야 돼? 처음부터 몰랐던 거는 아니면 뭔가 도저히 안 풀려. 보고 여기다가 이제 그 체크를 해봐야지. 체크를 해설지를 보고 파란색 펜으로 체크를 해오시면 돼요. 그게 오답이에요. 본인이 어디를 알고 모르는지를 알아와야 그 다음 수업을 듣죠. 안다고 착각하시면 곤란하니까 부분을 꼭 해서 오답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 학기부터 재시험은 없는데 우리 원래 재시험이 없었으니 해당 사항이 없고요. 그 다음에 심화뿐만 아니라 기본 과정도 똑같이 12문제입니다. 1, 2 테스트는 15문제 내고요. 주태는 12문제인데 당연히 똑같이 3문제는 계백문에서 나오고요. 9문제는 우리의 주 교재에서 나오는데, 주 교재가 뭐겠니? 주 교재가 뭘까요? RPM과 정석이 있어. 주 교재가 뭔 거 같아? RPM. 이 아니라 정석이거든요. 그리고 정석에
주 교재 중에서 어차피 유제 이런 건 안 나와요. 무조건 기본 문제. 아니면 연습 문제 중 일부인데 뭐 연습 문제라고 해봤자 이 양문제 중에 많아야 두 문제 나오겠지. 여러분들은 적어도 그래서 제가 기본 문제 과제를 해오라고 할 때 예, 대충 풀어왔다 번호만 노트에 남겨오지 마시고 제발 채점하시고 기본 문제 모범 답안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모범 답안에서 네, 꼭 읽어오세요. 네, 좀 약간 가독성이 좀 떨어지는 책이긴 한데 천천히 시간 들여서 읽으면 다 읽을 수 있어요. 예, 꼭 읽어서 잘 정리해서 써오시도록 합시다. 그리고 50점 미만이 제한 횟수가 네, 선행 과정에서 차게 되면은 다음 레벨로 못 가기 때문에 반이동이 하게 돼요. 지금까지 별로 그런 사람이 없긴 했어. 왜냐면은 우리가 주말 테스트를 대략적으로 총 12월 말까지 공통수학 2 선행 과정만 따졌을 때 9번 볼 건데 그 중에 이제 7회가 제한 횟수예요. 7회가 제한 횟수라는 건 50점 미만인 게 7번 이상이면 재수강을 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해했어? 그러면 50점 이상인 게 6번까지 있으니까 세 번만 확실히 50점 이상이어 주면은 다음 반을 넘어도 문제가 없는데 간혹 언제나 영원히 이렇게 애매하게 이렇게 3, 40점 이러면 좀 곤란하다. 그럼 확실하게 우리 다음 주에 다 이렇게 딱 통과를 딱 하고 왜냐면 다음 주에 볼 게 제일 쉬우니까 일단 우리 무조건 제일 쉽잖아? 나중에 더 어려운 거 볼 거야? 예. 그래서 이렇게 횟수를 굳이 이렇게 제한 횟수 차가지고 다음 학기에 곤란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 잘 챙겨서 공부해 주시면 되겠고 예, 뭐 나머지는 뭐 3점 네, 주말 테스트도 잘 보면 상점을 주잖아요. 주말 테스트 70점 이상이면 상점이 들어가는 거 몰라요? 네, 주말 테스트 70점 이상이면은 70점 되면은 상점 10점, 80점 되면은 15점, 90점 되면은 20점, 100점이면 30점입니다. 근데 이응시 혹은 결석, 개인사회 결석, 뭐 시험 기간에서 결석, 학교 수련회 가서 결석 말고 아팠다, 뭐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어요. 예, 뭐 예. 어쨌든 어떤 사유로든 확 그런 어쨌든 그날 결석을 하시면 마이너스 30입니다. 그리고 결점이 아마 150점인가? 차면은 퇴원이고 과제 F일 경우에 무조건 자동으로 10점씩 차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출결 체크도 간혹 차감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출결 체크를 안 했을 경우에 등원을 했는데 뭐 출석을 안 했다고 가끔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게끔 해주시고 수업 없는 날짜는 공휴일이면 수업이 없는데 화목이 공휴일일 때가 안타깝게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없어가지고 우리는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추석 연휴 제외하고는 예 우리는 화목에 계속 수업을 할 것이에요. 네. 설명하고 싶은 거 다 설명한 것 같아요. 책을 좀 볼까요? 이 정석책. 다들 이 공소 수학 정석을 썼었기 때문에 뭐 정석책 자체가 완전 낯설다지는 아니겠지만 예, 공통수학 2 목차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좀 보고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쪽을 보시면 차례가 나와 있어요. 그죠? 3쪽. 일단 목차를 먼저 봐야지. 모든 책은 목차를 봐야 한단다. 여러분들 소설책을 읽든 교과서를 읽든 모든 책은 항상 목차를 좀 보렴. 왜? 나랑 눈 마주쳐가지고 왜 나의 이 말에 굉장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면 어떡해. 자,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전체 13단원까지 3, 4, 5쪽에 걸쳐서 차례가 나와 있는데 5쪽 보시면은 13단원까지 있어요. 공통수학 1은 몇 단원까지 있었는지 아시나요? 공통수학 1은 행렬 끝까지 했을 때 19단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집 가서 한번 봐보세요. 이게 확실히 더 얇아요, 얘가. 그래서 좀 더 덜 급하게 수업할 수 있겠고, 다만 이제 이 공통수학 2의 문제점이 뭐냐? 2, 3, 4단원이 제일 어렵다는 점. 그래서 평면좌표, 오늘은 평면좌표 수업을 할 거고요. 다음 주엔 직선의 방정식까지 수업을 할 거고, 아마 이제 저는 원의 방정식까지 다음 주까지 어쨌든 설명을 하긴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원래 이제 10월로 넘길까 했는데 시험을 본 학생이 너무 많아서 수업이 제대로 안 될 것 같아서 원의 방정식을 소개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다음 주까지 네 하나씩 얘기를 할 거고, 뒤에 넘겨 보실게요. 그래서 앞에는 뭔가 방정식, 평면좌표, 뭐 위치관계 등등등 뭔가 약간 도형 느낌이 있는 거고, 4쪽에 있는 차례를 보시면은 5단원이 집합입니다. 집합, 그 다음에 집합의 연산법칙, 명제와 조건, 명제의 증명인데요. 여기는 다 논리로 설명하는 겁니다. 약간 수학이라기보다는 약간 글이 좀 많아요. 살짝 다른 데에 비해서. 그 다음에 9단원부터 보시면은 함수가 나오는데, 여러분 다 함수를 알고 있지만 함수가 진짜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좀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함수에 대한 거를 9단원부터 13단원까지 쭉 할 예정입니다. 총 약간 3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이제 도형과 관련된 거, 두 번째 집합 명제, 마지막 세 번째 함수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책을 보시면은 사실 정석책 여러분들이 이런 거 앞부분을 읽어보시면은 좋고, 미리 한번 읽어보시면 당연히 좋은데, 어차피 관련된 개념 설명은 저랑 같이 필기하면서 할 거니까요. 제가 쪽수보다는 이렇게 기본 문제 1다시 펴세요 뭐 이런 얘기를 더 많이 할 거거든요. 근데 꼭 기본 문제 펴라고 하는데 막 연습 문제 펴놓고 있고, 왜 여기 1-1 보고 있고 왜 이러지 좀 마 제발. 기본 문제인지 연습 문제인지 난 분명히 보통 얘기를 해주거든. 그러니까 이상한 데 펴지 말고, 기본 문제면은 여기 본문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연습 문제는 이제 단원 막바지에 쫘라랑 나와 있는 얘네들이고, 그래서 이제 그 칠판에 분명히 써놨을 거예요. 네, 별다른 얘기 없어요. 연습 문제는 연이라고 써놓을게요. 기본 문제 기라고 써놓고. 그러니까 헷갈리지 않게. 뭐 풀어라 했는데 꼭 딴 데 펴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잘 보시면 되겠고, 쪽수는 네, 다 위에 상단에 나와 있긴 한데, 예, 쪽수보다는 문제 번호로 얘기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거기 때문에 잘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얘기할까요? 오늘 배우는 내용 중에 아예 처음부터 아예 지금 이 베이스부터 완전 새롭다 이건 없어요. 물론 여기에 추가가 되는 게 아예 이제 처음 배우는 내용도 물론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좌표 평면 자체를 모르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독소수 같은 걸 처음 배우는 거는 허수라는 것 자체를 처음 아예 그냥 새로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오메가 이런 것도 아예 내가 지금까지 정보가 없는데 처음 배우는 거였다면은,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얼추 알고 있는데 거기에 좀 더 디테일하게 고등 과정을 쌓아가는 파트가 상당 부분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할 평면 좌표에서 제일 처음에 이제 나오는 게 두 점 사이의 거리인데, 이 글을 잘 읽으셔야 되는 게, 이게 보통 수직선에서를 질문할 때도 있고요.
다음에 좌표 평면에서를 얘기할 때가 있어요. 물론 당연히 수직선에서의 거리 이거 되게 그러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들이 1차 함수나 이런 것들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로 대부분 다 시험을 봤을 거기 때문에 좌표 평면이 확실히 압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걸 또 맨날 좌표 평면을 풀다 보니까 수직선으로 내가 역질문을 하면 뭐지? 이렇게 막 이렇게 당황을 해. 자, 수직선에서랑 좌표 평면이 있는데 수직선 자체에서 수직선은 선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죠? 선에서 있으면 되는 거죠. 또 내가 여기에 지금 점 P와 점 Q를 이렇게 잡았어요. 수직선 상에 점 P와 점 Q를 잡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를 이제 이렇게 숫자가 따다다다 나와 있을 텐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숫자가 이렇게 나와 있겠죠. 그걸 x1이라고 할게요. Q 밑에도 숫자가 이렇게 나와 있겠죠. x2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수직선 상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이 두 점을 이은 선분의 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두 점 사이에 그러니까 얘가 내가 꼬아서 곡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무조건 사실상 최단 거리를 거리를 물어보는 거 웬만해서 다 최단 거리를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P에서 Q로 곧장 가는 3분의 길이를 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얘에서부터 얘까지의 길이가 얼마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수직선 상에다가 이렇게 찍어놨어요. PQ 이걸 주고 내가 PQ의 길이가 얼마야? 이렇게 물어봤으면 좀 물어봐도 된다 싶어요. 뭐라고 답할 거? 야, 혹시 내가 칸도 그려줘야 돼? 중간에 해줘?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몇 칸? 뭐 이런 거죠, 그치? 결국엔. 그래서 여러분들은 P에서 Q까지가 P가 여기 있고요. Q가 여기 있다고 했을 때 P에서부터 Q까지의 거리가 4라는 거를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그렇죠? 근데 내가 이 PQ에 대한 길이를 P가 사실 마이너스 1이고 Q가 5일 때를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 PQ의 길이가 얼마나? 자, 이게 지금 내가 약간 0이라는 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 0이 여기 있을 거잖아요. 그럼 0부터 5까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0부터 1까지니까 빼서 4 있을 텐데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면은 0이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어떻게 씁니까? 여기까지 5, 여기까지 1이니까 전체 6이겠다.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쓰시죠. 이렇게. 근데 이거를 이제 한 번에 그렇게 일일이 얘가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니까 뭐 이렇게 오래 걸리게가 아니라 한 번에 문제 풀 수 있게 식 정리를 해보면은 결국에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거는 그냥 5 빼기 1이고요. 그죠? 얘가 6인 이유는 5에서 뭘 뺐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라면 숫자를 뺐기 때문이겠죠. 이걸 칸수로 보면은 음수일 때 헷갈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문자로 숫자로 나왔을 때는 계산을 할 수 있겠지. 선생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칸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칸이니까. 근데 이게 문자로 나오는 경우에도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PQ의 길이를 x2에서 x1을 뺀 걸로 볼 건데 물론 x2가 더 크다 이렇게 정해놓고 갈 수도 있겠지만
x2가 그냥 더 작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차를 얘기를 할 때 무조건 보통 절대값을 씌웁니다. 두 수를 뺐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라 사실 내가 x1을 마이너스 1이 아니라 5로 지정을 해놓고 마이너스 1 빼기 5를 했다? 마이너스 6이거든요. 거기에 절대값만 씌우면 되는 거죠. 사실 이게 이제 이 두 x좌표의 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차. 쉽게 말해서 우리는 큰 수 빼기 작은 수. 이렇게 이제 계산을 실질적으로 계산하면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문자로 할 때는 절대값을 꼭 씌워줘야 한다. 왜냐? 차의 개념이기 때문에. 차의 개념이기 때문에. 수직선 하나 했으면 좌표 평면도 하나 할 것인데요. 자, 좌표 평면이라는 건 뭐예요? 두 개의 수직선을 직교를 시켜가지고 애초에 X축과 Y축은 무조건 90도로 만나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내가 수직선 하나, 둘을 교차해서 시켜놓으면 좌표 평면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애초에. 거기에 두 점을 아무 데나 찍어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이제 선이 아니라 면으로 확장이 됐기 때문에 꼭 축 위에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X축, Y축 위에 있는 점이기도 얘기를 하지만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가지고도 그 위에 있는 점들을 얘기를 하죠. 그럼 내가 P와 Q 사이의 거리가 얼마인지를 계산하고 싶다라는 건 얘를 곱게 이은 이 선분의 길이를 알고 싶다는 얘기고요. 그죠? 자, 그럼 내가 이 PQ의 길이를 알기 위해서 일종의 이제 공식화해서 외워갈 건데 그 전에 어떤 공식이 나오는지를 설명을 하기 위해 역시 좌표를 좀 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점 P를 x1, y1 왜냐? 지금 봤을 때 아까 이 수직선에서는 P의 좌표를 얘기하시오 하면은요 여러분 이렇게 써요. 왜냐? 숫자가 하나밖에 없잖아. 축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P 하고 숫자 하나, Q 하고 괄호치고 숫자 하나. 이게 수직선의 좌표예요. 그런데 좌표 평면에서의 좌표를 얘기하여라 라고 얘기를 하면 X좌표랑 Y좌표를 다 얘기하셔야 되죠. 뭘로? 순수쌍으로.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X1 이렇게 할 거고 여기다가 Y1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Q는 2 이렇게 붙입니다. 두 번째니까 X2, Y2. 내가 일단 또 내려가지고 여기에 X2를 쓰게 될 거고 여기 내려가지고 여기에 Y2를 이렇게 쓰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이 PQ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 뭐가 사용돼야 되느냐? 이게 일직각으로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P에서 여기까지, Q에서 여기까지 내가 직각삼각형을 만들게 되면은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아까 했던 대로 이게 이미 이 초록색 선에서는 얘가 기울기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P와 여기까지, 여기 뭔지 모르겠는데 여기까지는 Y좌표가 동일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X2와 X1의 절대값 차가 되겠죠? PQ 길이.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계산할 때 거리를 계산하고 싶을 때 큰 수에서 작은 수 빼라고요. 그럼 위에서 아래를 빼야겠죠? 위에서 아래를 빼야겠죠? 그래서 y2 마이너스 y1. 근데 이제 이게 정확히 차의 의미를 주기 위해서 무조건 양수 또는 0으로 나온다라는 걸 주기 위해서 절대값을 씌워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때 어떻게 합니까? 빗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 제곱에 갖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x2-x1을 어차피 절대값을 하고 제곱을 하나 그냥 제곱을 하나 이게 무조건 양수죠. 마찬가지로 y2-y1 이라는 값이 양수든 음수든 제곱을 하면 어차피 당연히 다시 양수가 될 거기 때문에 굳이 신경 쓰진 않겠습니다. 하고 저는 PQ의 길이를 이제부터 사실 이 정도를 천천히 접근하면은 중2 단계에서도 피타고라스 정리 문제가 나올 때 종종 나와요. 이게 그렇게 막 엄청나게 고난이도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보조선 긋고 피타고라스 써봐라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공통수학 2에서는 그냥 공식화해서 써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x2 x1 x끼리의 차 제곱 y끼리의 차 제곱 더하기 제곱을 해서 루트를 씌우면 PQ의 길이가 나온다 라는 것을 공식처럼 써먹을 거예요. 그래서 x끼리 뺀 거의 제곱 더하기 y끼리 뺀 거 해서 루트를 막판에 씌운 게 PQ의 길이가 된다. 그러니까 문제가 보통 뭐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줄 때 P가 2,1이고 그 다음에 Q가 6,4다라고 했어요. 일때 PQ의 거리 PQ의 길이 뭐 이런 거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혹은 아예 선분으로 기호를 줘놓고 걔네들의 길이를 구하시오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뭐 하라고요? x좌표끼리 빼고 y좌표끼리 빼서 제곱 더하기 제곱 하고 루트를 씌우라고요. 얘네들끼리 빼면 뭐야? 4잖아 4. 그죠? 얘네들끼리 y끼리 빼고 x끼리 빼는 거야. 그지?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 강호 여기까지 잘 따라왔는데 본인이 직접 풀 때 이걸 막 헷갈려버리는데 x끼리 빼고 y끼리 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빼면은 3 나오잖아. 그지? 그러면은 PQ의 길이가 뭐가 된다고? 네 4제곱 더하기 3제곱 이거 쓰실 때 이걸 굳이 막 6 빼기 2 하고 괄호치고 제곱 이렇게 안 써도 돼요. 왜냐면 이 정도 계산은 여러분들이 그럼 빠르게 끝낼 수 있잖아. 6 빼기 2를 못하는 게 아니잖아. 할 수 있는 계산은 그냥 빠르게 계산하시고요. 제곱 더하기 제곱을 하신 다음에 루트를 씌우면 이게 얼마야? 5죠? 네, 그래서 이거를 참고해서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물어볼 때 사실 굳이 그림을 안 그려도 되는데 이렇게 공식을 바로 적용을 해서 문제 풀자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거를 직접 확인을 해보고 싶을 때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해볼 수 있긴 하겠죠. P가 있고요. 2,1 요 정도. 그 다음에 6,4 뭐 4 이렇게 쓰면 되겠지. 진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이 길이를 물어보는 거야. 이 길이를 물어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까지가 4의 제곱 그 다음에 3의 제곱 해가지고 25 이렇게 나오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 길이가 지금 5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각형의 중선 정리라는 내용이 한 번 있는데 이게 뭐 하는 내용인지 좀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내가 삼각형의 중선을 긋고 싶어요. 어떻게 그걸 중선이라는 게 뭐예요? 중선이 뭘까요? 중선 뭐 할 때 나오는 거야?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이미 중선을 알고 있어요. 기억이 안 나면 어쩔 수 없지만 모른다고요? 중선 언제 나와? 무게중심 할 때 나와요. 무게중심. 여기 저 꼭지점 A에서 BC의 중점에 해당하는 점 M을 두시면은, 그러니까 여기에 그냥 냅다 무조건 절반 되는 지점을 갖다가 연결하면 이게 중선이에요. 그죠? 이 A, M 중선이 된다. 자, AM 같은 게 삼각형의 중선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선이라는 게 꼭지점, 한 꼭지점과 그 꼭지점을 마주보는, 예를 들어 이 꼭지점 내가 A를 찍었어요. 마주보는 변 BC죠. BC의 중점인 M을 갖다가 연결한 거를 우린 중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한 꼭지점과 그 대변의 중점 이은 선분을 우리는 중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중선이 왜 이걸 여기서부터 강조를 하느냐? 왜냐면 그러면 사실 이렇게 중선을 긋는다는 게 제가 지금은 AM만 그을 거거든요. 네, 지금 딱 AM만 그을 거예요. 근데 C에서 AB 쪽으로도 그을 수 있고 B에서 AC 쪽으로도 그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진 세 중선의 교점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에 해당을 하죠. 자, 중선 정리는 일단 정리 자체 뭔지 한번 써보도록 하자면은 AB의 제곱과 AC의 제곱, 그러니까 이 중선에 의해서 이 BC가 나눠지게 되는데 이 BC 말고 안 나눠지게 돼요. 또 온전한 애들 있잖아. 여기 AB, AC 얘네들의 제곱을 한 게 여기 중선 AM과 그 다음에 BM이든 CM이든 어디든 길이가 같기 때문에 왜 뭐 상관없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BM 하겠습니다. BM, CM은 똑같으니까. 얘들 여기 지금 초록색 표시된 부분 있죠? 중선, 그 다음에 같다 표시된 부분. 걔네들의 제곱 더하기 제곱의 2배다 이런 내용이에요. 실질적으로 중선 정리를 많이 쓰느냐? 예, 종종 많이 좀 쓰이긴 하는데, 예, 특히 우리 어차피 2학년 2학기에 기말고사 파트에 무게중심 들어가기 때문에 알면 유용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도 종종 나와요. 근데 여기서 이 공식을 외워서 적용하는 것 자체뿐만 아니라 뭐 때문에 그러냐? 얘를 좀 증명하는 것 때문에. 자, 증명은 도형에서 우리가 이제 고등과정에서 증명을 할 때 특히 도형 단원에서 일종 도형 단원이거든요. 도형 파트. 도형을 도형으로만 배우지 않기 때문에 사실 얼추 보면은 되게
그 중등기하라고 얘기하는 중학교 2학년 2학기나 3학년 2학기, 1학년 2학기에 나오는 파트들이 고등과정에서 잘 안 나온다고 주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근데 그건 도형 자체가 안 나와서라기보다는 이 도형 파트를 모조리 다 좌표와 식으로 증명하기 때문이에요. 그림으로만 안 해요. 그냥 무조건 좌표를 두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되게 그냥 식계산이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게 되는데, 이 멀쩡한 ABC를 어디다 할 거냐? 여기다 이제 제가 좌표를 그냥 그거부터 이렇게 좌표 설정을 할게요. 안으로 X축 할 거야. 그 다음에 이 점 M이 원점이 되도록 이렇게 X축과 Y축을 만들어낼 거예요, 내가. 그래서 상당히 어떤 아이디어가 많이 쓰이느냐, 이렇게 멀쩡하게 도형만 나와 있는 걸 그 위에 축을 덧그려서 푸는 문제들 상당히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 M을 원점이라고 할 때 점 M을 원점으로 두면은 이 얘네들의 C, B, B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얘네들을 하고 어떻게 얘기를 할 거냐? 이 점 A가 A, B 할 거고요. 그 다음에 C를 먼저 할게요. 여기를 C, 0. 그 다음에 B를 마이너스 0이라고 할 거예요. 뭔 소리냐? 다시. 여기 모르잖아. 내가 식으로 이게 같음을 보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성립을 해 라고 증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선생님이가 그래서 좌표가 몇 콤마 몇인데요? 모르지. 이 A, B 자리에 내가 뭐가 들어갈지 모르겠어서 그냥 A, B라고 문자로 두겠다고요. 그리고 C, A, B라고 소문자 하나씩 썼잖아. 그래서 C, 0 할 거지. 윤준아! 일어나. 그럼 선생님 여긴 D라고 두나요? 아니요. 이게 이미 지금 중선을 연결해서 BM의 길이와 CM의 길이가 같다라는 걸 전제로 문제 푸는 건데, 내가 얘를 원점으로 두는 순간 이 길이가 C면은 여기 길이도 C. 그러면은 마이너스 C겠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점 M을 원점으로 두고 이 상태에서 뭘 할 거냐? 얘네들을 직접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A, B의 제곱. 자, A, B의 제곱. 자, 바꿔 얘기하자면은 지금 뭔가에 대한 제곱이면은, 자, 요거야 요거. 지금 두 좌표가 나와 있어. A와 B의 좌표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 식을 그대로 갖다가 적을 거예요. 둘을 빼. A 플러스 E. 됐지? 내 제곱. B에서 0 빼. 일부러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 얘 전개하시면요. 전개하면 A제곱 더하기 2AC 더하기 C제곱에다가 결국 마지막에 남는 거 B제곱이 거죠. AC의 전체 제곱도 써보도록 할게요. 자, 좌표끼리 빼서 x끼리 뺀 거의 제곱 더하기 제곱.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생각을 할 건데 그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써먹는 게 x끼리 뺀 거. 그 다음에 y끼리 뺀 거. 이렇게 되겠죠? 하고 전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렇게 되면 뭐가 돼?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 이 두 식을 서로 더 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아까 내가 이거 AB의 제곱으로 계산을 해놓은 거고, 그 다음에 AC의 제곱으로 얘를 지금 전개해서 써놨잖아요. 이 두 개의 다항식을 서로 더해. 그러면은 뿔마 2AC는 사라질 거고요. A제곱, C제곱, B제곱이 각각 하나씩 있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죠? A제곱 2개, C제곱 2개, B제곱 2개. 이 AC는 뿔마되면서 사라지니까. 이게 지금 여기 저희 좌변이죠, 좌변. 뭐? 요요가. 증명이라는 거는 사실 봐봐, 같잖아 이렇게 하고 끝내면 되거든요. 그럼 뭐가 같은 말 보이면 돼? 얘를 계산해서 아 얘도 계산해봤더니 식이 똑같이 나온다를 보여주면 돼요. 할게요. AM 제곱. 근데 m을 원점으로 두기로 했잖아. 그러면 a 빼기 0의 제곱, b 빼기 0의 제곱. 그냥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네요. 요한 거야. a 제곱 더하기 b 제곱. 이 두 사이의 거리 a 제곱 더하기 b 제곱. 하고 제곱 친 거니까. 그 다음에 BM은 뭐 좌표끼리 계산할 게 없어. 이거는 지금 여기 이런 공식이 아니라 사실상 이 공식으로 봐야겠죠. 왜냐면은 같은 축 사이에 있으니까. 그래서 0 마이너스 C의 전체 제곱. 그냥 C 제곱이죠. 이 길이 제곱하자는 얘기잖아. 근데 당연히 지금 BM과 CM은 길이가 전부 다 소문자 C니까. 그러면 내가 이 AM의 제곱 더하기 BM 제곱을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이미 확인을 했다고. 무엇으로? 여기 A제곱 더하기 B제곱이고 BM의 제곱이 C제곱인 거 다 확인이 됐다고요. 그렇잖아요? 여기가 요것인 거니까. 요게 똑같네.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의 전체 2배. 똑같네. 그래서 앞으로 저런 공식을 써먹을 수 있다 라는 내용이에요. 도대체 뭔 말하는지 감이 전혀 안 잡히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RPM을 먼저 꺼내보도록 할게요. RPM에서 간단하게 문제들 빠르게 풀어보고 갈 것인데 일단 뭘 시킬 거냐면 첫날인데 쉽게 체크하고 좀 갑시다. 예, 그 7주 보시면은 제일 교과서 문제 정독하기 이렇게 돼 있어요. 거의 안 풀긴 하는데 첫날이고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굳어버린 수학 뇌를 좀 약간 말랑말랑하게 해줘야 되는 거라서 1번부터 9번까지의 내용을 노트에 한 줄에 하나씩 적든가 괜찮아. 뭐 노트에 풀어. 노트에 제발 노트를 꺼내. 노트 과제 노트 어디 가서 노트.
5분 이내에 다 풀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작. 왜? 어디 가는 거냐고? 내가 책에 적어놨잖아. 요거. 벌써 이제 다 푼 사람 있잖아. 물론 답이 맞았는지 좀 확인해봐야겠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1번의 답이 7 빼기 3을 못해서 4 이걸 모르니까 이제 모를 거라 생각해서 풀어보라는 게 아니라 좀 쉬운 거 해가지고 숫자 좀 보고 숫자를 좀 써보고 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풀어보라고 한 겁니다. 그럼 1번은 당연히 4일 거고요. 2번은 8에서 마이너스 1을 빼는 거예요. 빼는 것이기 때문에 10이라고 적으셔야겠죠? 특히 음수가 나올 때 뺄셈 잘 하셨는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무조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면은 절대값끼리 뺀 다음에 양수로 씌우든가. 그래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4가 되겠죠. 3번에 4, 14 이렇게 해서 1, 2, 3의 정답이 되겠고요. 그러면 지금 내가 여기 이제 4번 문제를 볼 건데 R의 좌표가 뭔지 몰라. X라고 해. 그 다음에 지금 P 가 4래. 근데 이제 모른다는 거지. 뭐가 x가 4보다 클지 안 클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걸.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자로 나올 때는 자동적으로 이게 같이 나와 있어줘야 여러분들이 문제를 틀리지 않게 풀 수 있어요. 왜냐? 문제에서 좌표를 모두 구하시라고 써있어 안 써있어? 써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지금 거리가 3이라면 그러니까 진짜 찐으로 x 빼기 4가 3이어가지고 x가 7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그냥 얘가 마이너스 3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왜냐? 3과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이 3인 거니까. 그래서 뺐을 때 빼고 난 다음에 절대값이 3이 되게끔 만들려면 x가 1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러면 R로 가능한 좌표는요 7 아니면은 1 이렇게 두 가지겠죠? 둘 다 쓰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만 쓰지 않도록 유의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럼 5번도 역시 문제에서 마이너스 5에서 거리가 5인 점을 찾으래. 잘 생각해봐. 이걸 그림으로 이번엔 보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5라고 표시된 점 Q가 있어. 그럼 여기서 거리가 여기도 5고 여기도 5인 게 두 군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는 0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10이겠죠. 사실상 그거 찾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S로 가능한 좌표가 마이너스 10 아니면은 0 이렇게 두 가지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6번, 7번, 8번, 9번은 여러분들이 새로 배운 공식을 잘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인데 이거를 그림을 일일이 그리는 거는 사실상 어렵고 제가 이미 보여드렸잖아요. 뭘로?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가 돼서
x끼리 뺀 거, y끼리 뺀 거를 제곱 더하기 제곱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다 라고 이미 보여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다면 6번 문제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했을 때 지금 x끼리 뺀 거 3 빼기 2 하시면 되겠죠? 필요하시면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 빼기 마이너스 1이니까 사실상 6제곱을 계산하셔야겠죠? 그러면은 1 플러스 6제곱, 그러니까 36 루트 37 이렇게 계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7번 보시면은 지금 사실 어차피 제곱을 할 거기 때문에 빼는 순서 자체는 별로 안 중요해요. 선생님 저는 꼭 A에서 B를 빼고 싶은데요. 마이너스 4에서 1을 빼가지고 이렇게 계산하고 싶은데요. 어차피 제곱시킬 거기 때문에 큰 문제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러면 5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이잖아요. 25 더하기 25 루트 50이라고 그냥 쓰시면 안 되고 뭐로 써야 돼? 루트 2로 반드시 쓸 수 있어야 합니다. 루트 50만 쓰시면 안 돼. 루트 50으로만 쓰시면 오답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면 0,0이 있으면 되게 좋겠죠? 왜? 어차피 지금 4 빼기 0의 제곱이나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빼기 0 했을 때 제곱 더하기 제곱으로 루트 씌우면 되는 거구나가 명확하게 보이잖아요. 16 더하기 25 41 계산한 거에 루트 씌워주시는데 얘 빠져나갈 거 없으니까 루트 41이 정답이겠죠. 그래서 9번 문제 같이 지금 문자로 나와 있는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내가 0 빼기 a라고 해도 마이너스 a에 대한 전체 제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a 제곱이 그대로 되고요. b 빼기 0 이렇게 됐죠? 그래서 9번은 이미 문자로 나와 있기 때문에 문자로 답을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A, B가 얼마인지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문자로 주어졌을 때에 대한 답을 하라 라는 내용이었어요. 자, 요거 가지고 지금 그 다음에 8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거 지우고 정리하는 동안 여러분들은 뭘 하실 거냐? 18번과 19번을 풀고 있을 거예요. 시작. 18번과 19번. 이런 18번과 19번이 쉬는 시간 끝나고 풀려야겠네요. 네, 쉬는 시간 가지시고 10분 뒤에 다시 수업 시작할게요.